안녕하세요. 진짜배기 블로그입니다. 지금까지는 스크리브너의 개념과 글을 작성하는 과정, 그리고 기본 기능 둘러보기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스크리브너를 사용해서 실제로 글을 작성하는 과정을 다뤄보겠는데요. 다양한 기능들을 세세하게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간단한 글을 한번 써서 완성시키는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리브너를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기 전에 템플릿을 고르는 것이죠. 스크리브너는 글을 쓰려는 그럴 글의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물론 스스로 템플릿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든 것을 서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만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스스로 템플릿을 만드는 것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일단 블랭크를 선택합니다. 하나하나 새로 빈 글을 선택해서 시작해 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스크리브너 프로젝트를 열었으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 먼저 자료 수집하는 것을 해봐야겠죠? 필요한 자료들은 다 리서치 안에 몰아넣으면 됩니다. 바인더에서 리서치를 선택해 주시고 메뉴에 파일 임포트로 가면 다양한 자료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파일 창이 열리면 자료를 잘 찾아서 열어주면 리서치 안에 쏙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파인더에서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편한 방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사진이나 그림 파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도 불러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좋은 정보가 담긴 웹페이지가 있다면 스크리브너에서 언제든지 바로 볼 수 있게 임포트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 임포트 안에 가면은 웹페이지를 불러올 수 있는 메뉴 탭이 있어요.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다 가져왔다면 이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강의 설교 같은 경우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계속 준비를 해두는 것도 꽤 유익합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구조도를 만들어서 본문 전체의 구조를 만들어 놓고 아웃라인 형식으로 살펴보면서 흐름을 따라갈 수도 있고 이전 설교들이나 자료들을 리서치 안에 폴더별로 정리를 해놓고 언제든지 열람해서 참고하면 되니까요. 새로 준비하는 설교는 모두 드래프트에서 작성하고 컴파일 할 테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료들을 정리할 때에는 인스펙터 안에 있는 도큐먼트 노트와 프로젝트 노트를 잘 활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에 설명했듯이 도큐먼트 노트는 그 자료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자료와 함께 보는 메모 개념이고요. 프로젝트 노트는 그 프로젝트 안에서 언제든지 어느 자료를 열든지 바로 볼 수 있는 메모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글을 쓸 때 필요할 것 같은 정보들을 잘 요약해서 노트에 적어두면 글을 쓸 때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들을 살피고 하이라이트도 그어주면서 자료들을 쭉 살펴봅니다. 스크리브너를 사용하다 보면 PDF 자체에 줄을 치거나 메모를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스크리브너 자체에는 PDF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죠. 메뉴로 가셔서 도큐먼트, 오픈, 인 익스터널 에디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부 앱을 사용해서 PDF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저장을 하면 스크리브너 안에서도 자동적으로 정보가 저장됩니다. 물론 이게 즉각적으로 저장돼서 보이지는 않는데요. 다른 글뭉치나 자료를 선택했다가 PDF 파일 자료로 돌아와 보면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들을 다 보았다면 이제 초안과 아웃라인을 작성합니다. 저는 일단 에디터의 아웃라이너 모드를 사용해서 전체 구조를 큼지막하게 짜내려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론, 본문 해설, 적용의 큰 구도를 먼저 그려주고 정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해설이나 적용 부분에 개요 목록들을 작성합니다. 언제든 쉽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지 말고 거침없이 아웃라인을 짜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리한 자료들을 같이 보면 개요를 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디터 화면을 분할하는 것이 도움이 되죠. 헤더 뷰 맨 오른쪽 박스를 누르거나 커맨드 시프트 다운표를 같이 눌러주면 됩니다. 초안을 다 짰으면
이제 초안에다가 살을 붙여서 글을 마구마구 써주면 됩니다. 이건 딱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없겠네요. 그냥 글을 잘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수정하고 교정을 하면 되는데요. 수정은 전체 아웃라인의 논리적인 흐름을 살펴본다거나 글을 쭉 읽어보면서 어색하거나 잘못된 문장들을 교정하는 거죠. 후자의 경우 스냅샷 기능이 도움이 됩니다. 인스펙터의 아랫부분을 보면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것을 누르면 스냅샷 인스펙터를 열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하기 전에 일단 스냅샷을 찍어둡니다. 찍는 법은 간단합니다. 인스펙터 창의 오른쪽 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글을 수정할 경우 컴페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전 글과 수정 후 글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글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면 그것을 지정해서 롤백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수정한 다음에 그 상태를 스냅샷을 안 찍어두고 롤백을 할 경우에도 현재 상태를 스냅샷으로 찍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수정 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글을 다 써주면 이제 컴파일을 해서 하나로 합쳐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툴바의 컴파일 아이콘을 누릅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들이 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컨텐츠로 들어갑니다. 컨텐츠에서는 내가 무엇을 컴파일 결과물에 포함시킬지 안 할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페이지 브레이크 비포를 사용하시면 그 글뭉치에서부터 페이지가 이제 전환되게 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포매팅을 가보시면 글뭉치들이 컴파일 될 때 폴더나 글뭉치의 제목들이 인쇄되게 할지 안 할지, 개요들을 출력을 할지 안 할지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타이틀이나 글뭉치의 본문, 텍스트 폰트 같은 스타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본문의 폰트는 컴파일의 퀵 폰트 오버라이드 메뉴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컴파일을 세팅한 다음에 컴파일을 실제로 해볼까요? 컴파일을 누르면 파일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PDF로 컴파일해서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포맷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고 페이지 브레이크도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가 아니라 워드 파일 등으로도 결과물이 잘 나옵니다. 워드 파일로 옮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업무 관련해서 문서를 서로 공유하기에는 워드 파일이 낫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스크리븐에서는 글을 쓰는 것에만 몰두하고 세세한 문서의 형식과 스타일은 워드나 한글로 옮겨서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글이 시작하는 것부터 완성되는 단계까지를 둘러봤습니다. 각 단계 안에서 추가로 설명할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지만 그것까지 다 다루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나머지는 튜토리얼이라든가 인터넷상의 포럼들을 더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글 쓰는데 스크리브너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